어떤 재테크 관련된 유튜버가 10년 뒤 이 회사 주식 100배 간다 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의 상장 소식에 대한 주제였었거든요. 저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가 그리는 비전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경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회사가 멋진 비전을 그리는 것과 투자자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스타링크가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좀 논리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사를 보면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상장 소식이 있었죠. 상장 머지않았다 라고 하고 있고요. 혹시 스타링크가 뭐하는 회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현재는 스페이스X의 인터넷 사업 부분 자회사인데요, 이렇게 4만여 개의 통신 위성을 지구에 빼곡히 둘러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빠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주부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서 현금 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게 되었을 때 스타링크를 상장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스타링크의 사용자는 미국과 해외를 포함해서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업계 전문가들은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3년의 시간과 3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건 한 얘기인데요, 스타링크가 본격적인 위성 인터넷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연간 300억에서 5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는 2021년 1월 말까지 1000개의 위성을 발사했다고 하고요.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4만 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최대 1GBps의 전송 속도와 응답 속도도 20마이크로세컨드로 굉장히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죠. 스타링크는 현재는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인터넷 사업 부분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스페이스X가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총 1조 2,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고, 2021년 2월 기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82조 5,400억 원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82조 5,400억 달러에는 스타링크의 가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결국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수익성, 다시 말해서 수익 모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글이 스페이스X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죠. 이 기사를 보시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와 구글 클라우드가 서로 연결된다, 서로 비즈니스 제휴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일단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공룡 기업들과 스페이스X가 이런 형태의 제휴를 맺었다는 건 스타링크가 그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스타링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글로벌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클라우드에만 필요한 게 아니죠.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같은 서비스에도 글로벌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메타버스 하면 보통 게임을 생각하는데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업무를 보는 거죠. 한마디로 회사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인 건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줌으로 미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굳이 30분 1시간 걸려서 차로 이동할 필요도 없고 바로 줌을 통해서 미팅하고 화면 공유를 하면서 서로 필요한 업무 얘기도 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인프라가 되는 게 바로 통신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 메타버스 오피스 시장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스페이셜이라는 기업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런 가상세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 스타링크의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100배까지 오르려면 이 수익 모델이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먼저 현재는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99달러, 한화로는 한 11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위성 안테나 키트 같은 이런 장비 비용은 한 500달러, 한화로 한 56만원 정도 하는데, 이 장비 비용은 일회성 매출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외하고 월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까지 한번 보면요. 완전한 정식 서비스는 다가오는 2025년이 예정이라고 하죠.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면 이용료는 현재 99달러가 아닌 20달러에서 50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더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면요. 스타링크의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 가능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300억 달러가 가능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럴 거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스페이스X는 각 스타링크 위성당 초당 최대 23GB의 다운로드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초당 27만 6천 GB의 트래픽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산을 해놓은 거거든요. 현재 인터넷 이용자 한 명당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100MB 정도라고 하고요. 자, 100MB 기준으로 보면 스타링크는 네트워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276만 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12,000개의 위성이 떠 있다고 가정하면.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99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276만 명 곱하기 99달러를 하고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연간 매출이 300억 달러가 아니라 33억 달러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말한 금액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276만 명의 고객이 동시에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최대 용량까지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276만 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824만 명까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연간 수익률이 99억 달러라는 거죠. 자, 정확히는 97억 8,900만 달러 정도 되네요. 자, 그런데 아까 스타링크가 상용화가 되면 월 이용료가 현재 99불이 아니라 20불에서 50불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좀 넉넉히 보고 50불이라고 해도 824만 명 곱하기 50불 곱하기 12를 해도 49억 4,400만 달러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었던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라는 금액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과 협업하는 B2B 비즈니스가 있긴 하겠지만 이 B2B 비즈니스와 B2C 비즈니스 중에서 어떤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더 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B2C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300에서 500억 달러 매출이 가능하려면 훨씬 많은 사용자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300억 달러의 매출을 인터넷 이용료로 달성하려면 유료 이용자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스타링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월 이용요금이 20불에서 50불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요. 그 중간값 정도인 월 이용요금 35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35불에 12개월을 곱해주면 연간 이용료는 420불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향후 매출인 300억 달러를 420불로 나눠보면요. 7,142만 8,571명의 사용자가 확보되어야 가능한 매출인데요. 방금 전에 위성 12,000대로 828만 명까지 커버가 될 것이라는 가정을 했었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보면요. 7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커버하려면 이론적으로 10만 개가 넘는 위성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에서는 최종적으로 42,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까지 가정에 오류가 없다고 하면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20에서 50달러의 이용료로는 300억 달러의 매출이 커버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월 이용요금을 현재의 99달러로 계산해서 스타링크의 예상 손익 및 기업 가치를 추정했는데요. 자,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이용료가 99달러 기준이면요. 이용자 수가 2,500만 명만 돼도 거의 300억 달러의 매출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인터넷 서비스 수익이 297억 달러로 나오고요. 안테나 판매 수익은 일회성이기도 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비용을 차감했습니다. 인공위성 비용이나 유저 안테나 비용, 게이트웨이 비용, 기타 판관비를 차감하고 난 후에 예상 영업이익이 187억 달러가 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매출의 60%가 넘는다. 와, 이렇게 높을까요? 자, 어쨌든 법인세까지 차감하고 난 후에 당기순이익률을 49%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당기순이익률이 나온다고요? 자, 어쨌든 2024년
예상 당기순이익률을 기준으로 글로벌 통신업체 평균 PE 레시오인 20배 정도 멀티플을 적용한다면 스타링크의 추정 시가총액은 3천억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2024년까지 2,500만 명의 유저를 확보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월 이용 요금이 99달러라는 부분과 2,500만 명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스타링크 위성이 커버해야 된다는 가정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자료가 맞다면요, 여기 리치 스미스라는 분이 위성 12,000대로 약 828명의 유료 사용자가 커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2,500만 명의 유료 사용자를 받기 위해서는 약 36,200대 정도의 스타링크 위성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 예상한 대로 2024년까지 36,000대의 스타링크 위성을 띄울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면요, 현재 약 1,100개 정도의 스타링크 위성을 띄웠고 매달 120개씩 위성을 띄우고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매년 1,440개의 위성을 띄우고 있는 건데, 이 정도 속도라면 2025년까지 약 6,000개의 위성을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스타링크 위성 6,000개로 300억 달러의 매출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향후에 이 스타링크가 상장을 하더라도 어떤 가치평가 없이 그냥 묻지마 투자를 했다간 쪽박 찰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고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그리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논리적인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